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것 정금TV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판결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정말 알찬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새 집주인이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법원의 판결 이유는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전에 지금 이 사건 판례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판례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대략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 들어오게 된 입법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법을 만드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법이라는 게 한국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의 입법례를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와 달리 임차인의 그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가 없이 무한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임대인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고 명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구조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요, 법에 1호부터 9호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1호부터 8호까지는 그 한정적으로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호의 경우에는 그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 임대차 계약을 존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는 그런 포괄적 개념을 도입을 해서 불측의 손해라든가 이런 걸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잠깐 말이 꼬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대강의 개념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안의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이 사안을 통해서 한번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등장인물은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C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C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그 A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기존에 C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던 B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3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라는 사람이 A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0년 7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인 2020년 10월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서요. 최종적으로 A씨 부부는 2020년 10월경에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정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 개정 임대차 보호법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법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 법이 등장하니까 B라는 사람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하게 된 시점은요, 이 A씨 부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매 계약은 체결하고 계약금은 지급은 한 상태였는데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소유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소유자는 바로 전 소유자인 C씨였습니다. 자, C씨는 그때 당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어쨌든 임차인에 있던 B씨가 그때 당시에는 소유자가 C씨였으니까 어떤 내용 증명을 받았겠죠. 아니면 문자를 받았든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 그랬을 때 이 C씨는 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을 이유로 해서 계약갱신 요구는 불가하다고 거절한 사례였습니다. 자, 이런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이후에 실제로 10월달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던 A씨 부부가 임차인이었던 B를 상대로 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C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다 돈 받고 매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A씨 부부가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나가지를 않으니까 A라는 사람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유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자, 이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과연 법원에서는 누구의 말이 옳다고 하였을 것인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B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례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자,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이 사건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고요. 이와 달리 이거 잘못됐다. 1심 판결은 잘못됐다. 2심 재판부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B씨의 주장을 들어줬고요. A씨 부부의 명도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런 판결을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 이유를 여러분께 기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 1심의 판결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요, 지난해 5월 A씨 부부는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B씨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믿음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만약에 A씨 등이 B씨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2020년 10월 이전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C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형평에 반한다. C씨가 개정 법률을 시행 이전에 실제 거주자 예정인 A씨 부부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한 것은 제1항 9호 중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9호 사이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부는 A씨 부부는 B씨가 임대차 계약에 관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임대인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C씨 역시 C씨는 이미 매도한 자기 때문에 실거주할 예정이 아니므로 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C씨의 경우에는 A씨 부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C씨의 경우에는 실거주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8호에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정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호부터 8호를 말하고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부칙 등에 비춰 임대인 측 사정을 볼 수 있는 구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적으로 열거된 갱신거절 사유를 해석률을 통해 새로 추가하는 결과가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대인만을 요구할 당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게 포인트네요.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때 당시에 임대인은 C씨겠죠. 임대인 C씨를 기준으로 하면 C씨에게는 임대인 C씨의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은 적법하다.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갱신됐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이 있고,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 소송은 기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기사를 한번 여러 번 읽어 보신다고 하면 제 내용과 한번 번갈아 가면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읽어 보시고, 자, 1심과 2심의 판결이 왜 다른지, 어느 것이 정말 맞는 설명인지, 제 생각할 때는 문헌의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항소심 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